예,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 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굉장히 유명한 처방이죠. 자, 유명하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뭐 감맥 대조탕이라든가 소청룡탕 이런 게 활용이 더 많죠. 그러나 옥경탕은 뭐 워낙 조금 그 처방에 있어도 유명한 처방이고 나름대로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많이 이제 쓰고 저도 예전에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환자도 많이 줄고 저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근골격계 질환은 뭐 시골 같은 데서는 여러분 솔직히 해서 젊은 부인들이라든가 이런 거 상담해 오는 게 이제 없어요. 거의 뭐 근골격계 질환 위주로 많이 보고 침 위주로 하기 때문에 참 조금 이런 글도 보면은 언제 어느 순간서도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우리 영역이 너무나 축소가 되는 것들이 잠깐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젊은 원장들한테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 어쩌라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들이 그래 당신 말 좋아. 그래 어쩌라고 이런다고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래 어쩌라고. 참 가슴 아픈 말들이죠. 그런 말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방에 있어서 수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도 그래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떤 그 우리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젊은 그 학생들이나 또는 젊은 원장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의학이 저도 그랬고, 저는 뭐 어떻게 더 심하면 심하다고 할 수가 있었죠. 너무나 오랫동안 그래도 제 직업인데, 저는 물론 한문을 좋아해가지고 저도 이상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도 왜 그렇게 젊었을 때 한문에 빠졌는지 30대 중반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냥 거의 뭐 요즘 말하면 거의 돌아갈 길을 제 스스로가 잘라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다음서도 내몰려 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래도 한의사인데 그 한의학을 통해서 내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 직업에 대해서 조금 충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0대 중반서부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그때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한의학을 본격적으로 글을 쓰고 정말로 그 생각들 그 전에 이제 방황하면서 고민했던 생각들을 이제 글로서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저 자신이 다져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글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정말 옥경탄 승지가 너무나 오래됐어요. 그냥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의학이 침 위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영역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또 사설이 길어졌네. 이거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부인이 나이 50소에 그 나이 50이다. 벌써 요 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옛날에 여러분 50이면 지금 뭐 거의 굉장히 많은 나이죠. 병하리가 그 수십 일 동안 끝이 않다가 여기서 하리는 설사죠. 여기에서는 그런데 이 잘못됐다는 거죠. 일종의 하혈로 봐야 된다. 하혈. 지금이야 여러분 조금이라도 피가 비치면 당연히 산부인과 가서 치료를 받죠. 어떻게 수십 일 동안 기다립니까? 그러나 뭐 10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100년도 아니고 여러분 최소한 이 글이 1500년에서 2000년에 가까운 글인데 거의 뭐 한 7, 800년, 2000년이라고 봐야죠. 그때는 뭐 거의 속수무책이죠. 이 정도까지 가면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녁 때는 발열하고 소복에 뭔가가 이것도 이런 표현들 전부 다 멋진 글들이죠. 소복이 뭔가 아니 급박하다 이런 소리죠. 그리고 복만하고 수족이 번열이 있고 입술이 마르고 마르는 것은 왜인가? 사가로되 이것은 대하에 속한다. 왜 그러냐면은 일찍이 이와 같은 사람은 반산이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유산이죠. 유산 경험이 있는 경우죠. 유산 경험이 있어가지고서 어혈이 소복에 있던 상태에서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충분히 저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야 예를 들어서 유산을 하거나 아기를 낳아서 오로가라든가 태반의 박리가 완전히 빠지지 않았을 때 일종의 소파 수술을 하잖아요. 긁어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혈이 소복에 오랫동안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불과 조선시대만 해도 이런 것들은 뭐 다반사라고 보여집니다. 어때서 그와 같은 것을 아는가 하면 그 증상이 입술이라든가 입이 아주 마르고 마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 이럴 때 마땅히 옹경탕으로 치료한다. 자, 이 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옹경탕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계요략 서문에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그 글이 제일 중요한 글이라고 봅니다. 앞뒤 뭐 다 띄고 금계요략이 어떻게 전수되어 왔고 언제 어떻게 출판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의사학에서 교수들이 그냥 강의할 때 하는 얘기고 거기서 정말로 중요한 거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은 딱 한 구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증상이 있는데 처방이 없는 경우가 있고 처방은 있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릭동동은 바로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유치방을 만들어낸 거예요. 책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증상은 있는데 처방이 없다. 그러면 증상을 통해서 처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처방은 있는데 증상이 없다. 그러면 그 처방을 근거로 약물을 근거로 해서 증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떠한 글을 볼 때 단서가 우리가 상한론과 금기요략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는 이미 그 책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후세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예전 게 오히려 더 참신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신한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병증을 현대의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전 사람도 할 수 없었고 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젊은 후배분들이 해줘야 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후세 사람들의 잘못된 어떠한 그 해석들로 인해 가지고서 어렵게 만들어진 거죠. 책들을 보면은 여러분 의정근감이라든가 이런 책이 얼마나 고전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사고전서에까지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의정근감 본분 몇 분이나 되시죠? 거의 없습니다. 경학전서 우리 한해사사에서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동의보감도 다 없죠. 결국 우리는 뭐냐면 처방 몇 개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냐면은 그 책들이 전부 다 난삽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번잡하게. 그래서 우리 우리 원형은 원래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것도 자꾸 오늘 엽기로 세네. 하리의 리자는 마땅히 혈자로 읽어야 된다. 이 말이 이치가 있죠. 그죠? 그 병의 하열 수십 일 동안 멈추지 않으면 소복이 미급하고 복이 불만해야 되죠. 여러분 뭔가 그래도 몸에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소복이 왜 급박하냐. 소복이 여기는 하복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본 고방가들은 좌측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복이 쭉 꺼져야 되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소복이 급만하는 것은 네, 어혈이 자궁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심이 되죠. 이렇게. 예. 이 사실 여부는 알 수는 없어요. 예. 의심이 되는 것뿐이죠. 저녁에는 발열하고 수족 번열, 예. 입술이 마르고 이것은 반드시 하혈이나 어혈의 그 징후뿐만이 아니다. 물론 하혈하고 어혈로 생긴 원인이 되기도 하죠. 예. 그러나 담은 비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아느냐. 너는 무슨 근거 가지고 이 책에서는 전적으로 하혈과 어혈의 문제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담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처방이 약물의 성질 때문이다. 예. 저는 이렇게 변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은 자 단지 어혈이 포중에 자궁 가운데 축적이 되어 있다면 그냥 여러분 어혈제를 구사하면은 치료가 되죠. 예. 어혈제로서 그 치료하면은 소복고만증이 치료가 되죠. 그런데 거기다가 하필 오수윤이, 인삼이니, 개진이, 생강이니, 감초니, 반화와 같은 이와 같은 소위 말해서 수음, 담음지제를 갖다가 썼느냐는 거예요. 이에 금강주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일찍이 유산을 한 상태에서 한 사람이 풍안이 소복부에 머물러 가지고서 이것도 약간 여러분 소설이죠. 예. 풍안이 어떻게 소복부에만 머무르죠? 인체 전체 영향을 미치죠. 예. 근데 이런 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좋게 보면은 예. 이 사람이 잠재적으로 하복부 자궁종에 문제가 있는데 풍안에 노출되어 가지고 유독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있기도 하고 붕중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그 냉대야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예,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자궁 밑들이 막 습해지고 막 이런 병이 생기죠. 예, 이런 거 많죠. 예. 그리고 피가 좀 보이기도 하고 붕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하혈이 심한 뜻이죠. 예.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생이가 불순하고 그리고 포환 때문에 예. 포환으로 그 임신하지 못하거든. 이럴 때는 예. 온경탕으로 치료한다고 했는데 또 내경에 의종근감 내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혈기가 허한 자는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찬 것을 치료한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예. 혈기 허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 허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미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몸이 냉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온한 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면은 응체가 돼가지고 흐르지 않기 때문에 자 하나면은 여러분 기혈이 응체가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따뜻하게 해서 그것을 소도시켜서 제거하기 때문에 이 탕의 이름이 온경이다라고 한 거예요. 뭐 말은 여러분 그럴듯하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탕의 이름을 온경탕이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약물을 처방을 처방의 뜻으로서 이름을 지었잖아요. 예, 명을 만드는 거잖아요. 장명했다고 그러죠. 예, 장명한 거잖아요. 이것은 후세 사람의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 상한론은 어떻게 돼 있죠? 계지탕, 마왕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대승기탕은 방의를 가지고서 이름을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소시오탕 모든 약이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사역탕 이런 식으로 원래 사역탕은 회역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상한론 처방에도 보면은 군약을 중심으로 해서 처방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주류인데 간혹 가다가 방의로서 이름을 지은 경우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반하 사심탕. 사심탕이라고 하는 것은 방의 처방의 의도죠. 이것이 바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 처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승기탕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름이 있었는데 이것은 후세의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름이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제 주장이에요. 이것도 제가 상한론 도법에서 분명히 썼습니다. 예.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심을 해야죠. 예. 온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처방의 뜻은 뭐냐? 경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다. 여기서 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 적어서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자궁을 특히. 예. 그러니까 자 후세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죠? 처방의 이름을 전부 다 방의해 가지고 처방을 쓴 거예요. 보중 이기탕, 이기승령탕, 뭐 무슨 저기 뭐 많죠. 전부 처방 이름 잘 모르니까. 예. 그렇게 방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시대에 의해 가지고 한 거죠. 보혈 무슨 안심탕 뭐 이런 식으로 다 했죠. 예. 억간산이라든가. 예. 그것이 방의로서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의사학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후세 사람들이 그 만드는 처방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예. 다만 이와 같은 해석은 그래서 전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 온경탕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 온경의 이름에 묶여가지고서 묶여가지고 이 병독의 실체를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처방의 명칭이 비록 온경이라고 하는 것 이름을 빙자했으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빙자란 말 쓰죠. 예전에 쓰던 말이에요. 이름을 빙자한 거죠. 빌려온 거죠. 예. 그러니까 여우 새끼가 호랑이의 이름을 빌리는 경우도 있죠. 그게 빙자죠. 그러나 처방의 양력은 이 본방의 양력은 혀를 제거하고 담음을 제거하는 데 있다. 어혈을 제거하고 담음을 구축하는 데 있다. 제거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온경이라고 하는 뜻은 알고 보면 이 가운데 있는 거다. 온경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경의 뜻은 여기에 있는 거다. 제가 너무 약간 이런 강의는 처방 강의가 아니라 조금 저도 사변적인 강의라고 하는 건 아는데 이게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보중이익기 하면은 여러분 중을 보하고 기를 익한다고 하는 거기에 이미 매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자, 어혈을 구축하고 담음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저절로 온경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착수처는 바로 구어혈 거담음의 담음이고 효음처는 바로 온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물은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작용을 하고 우리 몸이 따뜻해지는 것은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방을 이해하는데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예요, 결과. 우리 몸이 따뜻해지는 것은 결과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대승기탕 약성은 찬약이죠. 아주 대안대독하다 그러잖아요. 찬약이죠. 그러나 그 약을 먹으면 우리 몸이 저절로 회양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열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 결과만 가지고서 이 처방을 이해를 하면 안 된다. 물론 여러분 자궁이 냉한 사람들한테 하복부가 냉해서 소복고만이라든가 생리가 안 좋다든가 그 출혈 경향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여러분 온경탕을 쓰면은 따뜻한 약을 쓰면 좋죠. 그러나 여기에는 이와 같은 것도 있다. 자, 개인적으로 이 부위는 본래가 한수로 비색해서 흉중이 비색하다. 그런데 어혈이 또 소복에 잠재했다.
그러니까 쌍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우연히 그러다가 풍안에 노출돼 가지고 본래 병독이 이로 인해서 발동돼 가지고 다양한 병증이 나타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에 심화, 비색, 토연말, 구토, 두통이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대체로 잠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혈이 소복에서 응당, 도액승기탕이라든가 군기교회탕이라든가 처리하면 되죠. 근데 하필이면 온경탕으로 치료하겠는가? 이 조문의 하열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는 개인정보에 의해 가지고 물어보지 못하죠. 함부로 유산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여성들 같은 경우 지금은 뭐 예전만 해도 여러분 2000년도 전에는 뭐 유산이 굉장히 뭐 어느 가정이든지 다 있었으니까 옛날 어른들도 그러니까 전부 다 이 후유증을 많이 앓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나 요즘 세대는 유산이 법적으로 지금 자인 유산이라 그러지만 인공 유산 같은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유산 같은 경우. 그래서 소복이나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 복진을 해야 됩니다. 고방은 이렇게 우리가 말로 눈으로 환자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항상 몸을 여러분 봐야 돼요. 흉엽이 정말로 이렇게 예민한지 정상인지 이렇게 벌어져 있는지 흉엽고만이 있는지 동계가 있는지 결흉이 있는지 협파만이 있는지 소복고만이 있는지 심화급통이 있는지 책에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매뉴얼로 그냥 완전히 숙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의 뜻은 전적으로 지혈만 하는 게 아니라 지혈 때문에만 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본방에는 목단피가 있기 때문에 자 목단피가 있죠. 이것도 있다. 끝이는 건 아니다. 이것은 약간 어혈지죠. 자, 여러분 출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목단피를 쓰지 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출혈이 있는데도 목단피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어혈로 인해서 출혈일 때는 어혈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정말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출혈이 어혈에 의한 것인지 생리적인 혈액일 때는 여러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때는 진짜 군기교회탕류로 넘어가야죠. 옛날 사람들이 혈병에 허실을 따지지 않고 신구도 고찰하지 않고 자 이것이 임상에서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허실도 묻지 않고 신구도 고찰하지 않고 그 어혈을 제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그 어혈이나 숙혈을 구축하지 아니하고 이에 지혈하고 생혈하는 경우가 있지 않다. 처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혈제는 결국은 지혈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심해서 써야죠. 물론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고로 온경탕의 당귀, 군기, 작약은 우리가 보통 보혈작용이다 이런 게 아니라 보혈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어혈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후세에 가서는 어혈을 치료하는 약보다는 보혈제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 사람들은 거의 이 약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인은 단지 사물탕으로 보혈제라고 해서 이해가 돼 생혈하면은 어혈이 자 피를 보충하면 어혈이 저절로 구축된다고 해. 이것도 이러한 설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뭐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글로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법이라고 하면 저것도 또 하나의 법이다. 이것죠. 하나의 법. 어혈이나 숙혈을 구축하지 아니하고 이에 지혈하거나 생혈하는 경우가 있지 않다. 이것도 옛날 법이라고 그러면 후세 사람은 보혈지제, 그러니까 사물탕으로 생혈하면 어혈지제는 저절로 구축이 된다. 이렇게 뭘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고의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아니다. 비록 오늘날일지라도 사물탕이 보혈지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뭐 사물탕을 먹었더니 우리 몸에 무슨 뭐 혈액에 어떤 양이 뭐 증가됐다든가 이런 것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은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해서 사군자탕 쓰면은 그게 뭐 안 나옵니까? 조금이라도 혈액에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막말로 해서 다른 약 같은 거, 보증이기탕이라든가 다른 약을 쓰면은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있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원래가. 후세 사람들의 의안이 바뀌면서 보혈제, 보기제, 무슨 뭐 심장을 치료하는 보심제, 무슨 뭐 억간상, 그건 다 이름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약은 그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문제되는 것을 치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 고방에 내보되어 있는 그 세계, 옛날 사람이 생각했던, 물론 그것이 다 옳은 것은 분명히 아니죠. 예, 그 세계에 그래도 멋있구나, 그래도 우리 한의학에 이런 점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배운 게 굉장히 그래도 그래도 한 세계를 그래도 내가 조금 엿볼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만족은 합니다. 자, 오수유 처방 보면은 오수유, 당귀, 자, 다 우리가 쓰는 약이죠, 여러분. 설령 우리가 오수유탕이라고 하는, 옹경탕이라는 이름을 모를지라도 우리들이 다 쓰는 약들이에요. 예, 다 쓰는 약들이잖아요. 예. 여기 또 맹문동이 들어갔는데, 저 맹문동을 왜 썼는지 솔직히 해서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 맹문동도 일종의 윤제죠. 예, 윤제죠. 약성은 약간 처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무슨 뭐 이렇게 뭐 윤폐제라고도 할 수 있고 윤제인데, 대표적인 윤제인데 여기에 이게 윤제가 왜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은 항상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합들을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팔물탕에다가 몇 가지 약만 그 가감을 통해서 만들면은 무수한 처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름은 짓기 나름이죠, 여러분. 팔물탕 가지고서 얼마든지 여러분 변형을 해가지고서 가감을 쓰면은 옹경탕도 낼 수도 있고 군기교회탕도 낼 수도 있고 많은 처방, 당귀작약산도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병세에 따라서 처방의 어떠한 약물의 그 기본적인 특성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것을 새롭게 배열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처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고방이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묘미지, 우리가 너무 처방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방 중심의 공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처방의 이름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미로에 빠지게 됩니다. 수천 가지, 2,000가지, 3,000가지 처방을 내가 저걸 언제다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갈 때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그러나 능선에 일단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 다음서 능선을 따라서 쭉 가게 되잖아요. 공부도 똑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산에 올라갈 때 그 산이 이렇게 쭉 능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처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올라갈 때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기초. 그 다음서도 여러분 룰루랄라 하면서 여러분의 무슨 책을 공부를 하든지 간에 이 기초에 의해서 이게 다 보여요, 여러분.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처방의 이름에 빠져가지고서 무수한 그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시간이 지체돼서 이제 그 영상은 이제 멈췄는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